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18살 김지은은 클럽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밀치고 넘어뜨렸다. 그 여성은 35살 박민지, 전쟁 참전용사로 알려진 레즈비언이었고, 지은은 술에 취해 그녀를 보며 큰 소리로 조롱했다. 아줌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여기서 서성거려? 당신들 때문에 세상이 이상해졌어. 그 말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민지는 조용히 일어나 지은을 바라보았지만, 지은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사라졌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집혔다. 지은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외동딸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명사로 유명한 사람. 그녀는 학교에서 인기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중심에 섰다. 하지만 그 인기는 표면적이었다. 지은은 속으로는 깊은 공허를 느꼈다.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공부와 사교 활동으로 가득 찬 일상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날 클럽에서 민지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조롱은 지은의 평소 불만이 폭발한 결과였다. 그녀는 사회의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숙취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했다. SNS에 그녀의 그 장면이 올라와 있었다. 누군가 동영상을 찍어 올린 거였다. 철없는 부잣집 딸이 레즈비언 참전용사를 모욕하다. 댓글은 수백 개, 대부분 지은을 비난했다. 너 같은 애가 세상을 망쳐. 참전용사님 존경해요. 힘내세요. 지은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부모님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학교 친구들은? 그녀는 서둘러 그 포스트를 신고했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졌다. 민지는 그날 이후에도 평소처럼 살았다. 그녀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귀국해 PTSD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며 다른 참전용사들을 도왔다. 민지는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았다. 지은의 조롱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민지는 그런 일에 익숙했다. 젊은 애들이야, 이해해야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잊으려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은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지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다. 참전용사 지원 프로젝트였다. 지은 아버지는 그 동영상을 보고 딸을 불러 세웠다. 지은아, 내가 한 짓이야. 당장 사과해. 지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억지로 민지를 찾아갔다. 상담소에서 만난 민지는 차분하게 지은을 맞이했다. 왜 왔니? 지은은 어색하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그때 취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지은은 속으로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왜라고 생각했다. 민지는 지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사과는 됐어.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봐. 지은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내가 왜?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부모님의 압력은 더 세졌다. 어머니는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후과를 실감했다. 친구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SNS에서 그녀를 비난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울었다. 그녀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스스로 물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정상적인 삶을 강요했다. 결혼, 아이, 성공적인 커리어. 지은은 그 틀 안에서 살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감정이라고 억눌렀다. 민지를 조롱한 건 어쩌면 자신의 내면을 부정하려는 행위였다. 민지는 지은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봤다. 상담사로서의 직감이었다. 혼란스러워 보이네. 민지는 지은의 SNS를 찾아봤다.
화려한 사진들 뒤에 숨겨진 공허가 보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필요하면 언제든 와, 이야기 들어줄게.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삭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친구들은 너 때문에 우리도 욕먹어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감시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 지은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민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녀는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민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봐야 해.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억눌린 감정. 민지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의 과거를 들었다. 전쟁에서 본 죽음, PTSD, 그리고 레즈비언으로서의 고립.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 그게 제일 힘들었지. 지은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다니. 이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나는 누구야? 그 질문이 시작이었다. 지은의 상담은 주 2회로 이어졌다. 민지는 전문가로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지은의 솔직함에 끌렸다. 너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약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저 강하지 않아요. 그냥 무서워요.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여자를 좋아한 적 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잘못됐다고 했어? 사회, 가족.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 지은의 부모님은 상담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사람한테 왜 가?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일 없어.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은 부모님과 대치했다. 정상적으로가 뭐예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싸움은 가정의 균열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다. 시간 줘봐. 하지만 압력은 계속됐다. 사회적 압력도 컸다. 지은의 동영상이 여전히 돌고 있었다. 학교에서 그녀를 레즈비언 지지자라고 비아냥거렸다. 친구 하나가 너도 그쪽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민지와의 대화가 그녀를 변화시켰다. 민지는 자신의 연인을 이야기했다. 전쟁 후 만난 사람이었어. 그녀 덕분에 살았지?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았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처음으로 공감을 느꼈다. 그럴 수 있어요.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상담이 아닌 친구로서. 커피 마실래요? 민지는 망설였다. 나는 내 상담사야.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민지는 웃으며 말했다. 너 재미있어. 지은은 그 미소에 가슴이 도웠다. 이 감정은 뭐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민지 언니, 나를 봐주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배신이 시작됐다. 지은의 옛 친구 하나가 민지와의 만남을 목격하고 SNS에 올렸다. 지은이 그 아줌마랑 데이트, 댓글은 폭발했다. 진짜 레즈비언인가 봐. 지은의 부모님은 그 포스트를 보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민지의 상담소를 찾아갔다.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민지는 차분히 대응했다. 지은이가 원해요. 하지만 그 일로 민지는 직장에서 압력을 받았다. 상사들이 문제 일으키지 마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그 소식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그녀는 부모님과 다시 싸웠다. 왜 민지 언니를 괴롭혀요? 어머니는 너를 지키려는 거야? 그런 사랑은 불행만 가져와. 이지은은 그 말에 반발했다.
사랑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날 밤 지은은 가출했다.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갔다. 도와줘요. 민지는 그녀를 받아들였다. 여기 있어? 그 밤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어릴 적부터 느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 안아줌은 지은에게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사랑. 아니, 아직 모르겠지만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부모님이 신고한 거였다. 집으로 돌아가 이지은은 울며 저항했다. 싫어요. 민지는 그녀를 설득했다. 천천히 가, 급하게 하면 다 잃어? 지은은 집으로 끌려갔다. 부모님은 그녀를 감금하듯 했다. 상담 그만둬. 정상적인 삶 살아. 이지은은 절망했다. 그녀는 몰래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메시지는 보내지 않았다. 삭제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깨어나고 있었다. 민지는 그 사건 후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저 애 때문에 나도 위험해.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는 상담 기록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상담이 아니야. 도덕적 딜레마가 시작됐다. 상담사로서의 윤리 vs 개인적 감정. 민지는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다. 거리 더워.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지은의 가출 시도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내가 이러면 유학 보낼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은은 방에 갇혀 지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민지를 생각했다. 언니, 나 어떡해? 몰래 휴대폰으로 민지와 연락했다. 보고 싶어요. 민지는 조심해. 천천히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연락은 부모님에게 발각됐다. 어머니가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제 끝이야. 지은은 절망 속에서 반항했다. 그녀는 학교를 빠지고 거리로 나갔다. 우연히 민지의 상담소를 지나쳤고 들어갔다. 도와줘요. 민지는 그녀를 보며 한숨 쉬었다. 내 부모님한테 연락할게요. 하지만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싫어요. 나 여기 있을래요. 그 순간 민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지은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생각해봐. 내 선택의 대가는 뭐야? 산책 중 지은은 털어놓았다. 부모님 때문에 나 자신을 잃었어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민지는 나처럼. 나도 고통 많았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전쟁에서 잃은 친구들, 귀국 후의 차별. 레즈비언이라고 직장 잃을 뻔했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포기 안 해요? 민지는 포기하면 나 자신을 잃으니까 라고 답했다. 그 대화는 지은에게 깨달음을 줬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대면했다. 저 레즈비언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소리쳤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가 잘못 키웠어.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합의는 없었다. 아버지는 치료받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이게 나예요. 사회적 압력이 고조됐다. 지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부잣집 딸이 레즈비언 참전용사와 엮이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가족을 배신해 정신 차려. 지은은 그 댓글에 상처받았다. 민지도 압력을 받았다. 상담소에서 클라이언트와 너무 가까워 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지는 전문적으로 했어 라고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결정의 순간이 왔다. 지은은 부모님에게 얼터메이텀을 줬다. 민지 언니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 떠날게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그런 선택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후회 안 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다시 민지를 찾았다. 함께 할래요? 민지는 망설였다. 내 나이, 내 과거. 이건 위험해. 하지만 지은의 눈빛에 넘어갔다. 시바.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지는 지은에게 세상을 가르쳤다. 사회는 변하지만 천천히야 이 지은은 그 안에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배신이 또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민지를 찾아왔다. 우리 딸 데려가게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망가졌어요. 민지는 지은이가 선택한 거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당신 같은 사람이 애라고 비난했다. 그 일로 민지는 상처받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내 가족을 포기할 수 있어. 지은은 포기 안 해. 싸울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컸다. 지은은 밤에 울었다. 내 선택이 맞아.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이 애를 사랑하나 감정은 복잡했다. 사랑, 보호, 도덕.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지은은 학교에서 대치 상황을 맞았다. 친구들이 너 진짜 그쪽이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그게 왜?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싸움을 불렀다. 한 친구가 적겹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너희가 역겨워. 그 사건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부모님은 더 화났다. 이제 끝났어.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강해져. 하지만 그녀 자신도 흔들렸다. 과거 연인의 배신이 떠올랐다. 나를 버리고 갔어? 사회 때문에. 민지는 지은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지은은 나는 안 그럴게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쉽지 않았다. 징계 후 지은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학교에서 고립됐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냉전 상태였다. 그녀는 민지와의 만남을 몰래 이어갔다. 언니, 나 없이 못 살아. 민지는 너도 독립해야 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둘의 감정은 로맨틱하게 변했다. 손을 잡는 순간 키스. 하지만 그건 순수했다. 지은은 이게 사랑이야 라고 물었다. 민지는 담아도 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의 아버지가 민지의 직장을 압박했다. 우리 딸과 엮이지 마. 상담소는 민지를 해고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절망했다. 내일까지 잃을 수 있어.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거리 두자. 지은은 울며 싫어요. 포기 안 해. 그 대치에서 지은은 선택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공개적으로 반항했다. SNS에 글을 올렸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민지 언니를 사랑해요. 그 포스트는 폭발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용감해. 가족 배신자. 지은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짐을 싸고 나왔다. 그녀는 민지의 집으로 갔다. 이제 함께야. 민지는 그녀를 안으며 기 선택의 대가를 알지? 라고 물었다. 둘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돈이 없었고 민지는 직장 압력으로 스트레스 받았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세상을 배웠다. 언니, 힘들어. 민지는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다. 민지는 PTSD 발작을 일으켰다. 지은은 괜찮아 라고 안아줬다. 배신의 순간이 왔다. 지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돌아와. 돈 줄게. 지은은 망설였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흔들렸다. 내 아버지 병들었어. 내 탓이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지 않고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돌아갈게. 잠시 이민지는 그걸 알게 됐다. 배신이야. 지은은 잔이야. 생각할 시간 줘. 그 분리는 고통스러웠다.
지은은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했다. 왜 나를 인정 안 해요? 아버지는 사회가 안 받아줘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변화시켜볼게 라고 답했다. 하지만 압력에 지쳤다. 그녀는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다. 미안해. 끝내자. 민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왜? 지은은 가족 때문에. 민지는 혼자 울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저 애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깨달았다. 강요할 수 없어. 지은은 집에서 고립된 채 후회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그녀는 밤에 민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그녀를 짓눌렀다. 재회는 갑작스러웠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병원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가 자원봉사로 왔던 거였다. 언니, 민지는 괜찮아? 라고 물었다. 지은은 울며 안겼다. 미안해. 사랑해. 민지는 나도. 그 순간 지은은 결심했다. 가족과 싸울게. 아버지의 병은 가족을 모이게 했다. 지은은 병실에서 부모님에게 말했다. 민지 언니와 함께 할게요. 인정해주세요. 아버지는 약해진 상태로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시간 줘 라고 했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민지와 재회했다. 이제 포기 안 해. 민지는 함께 싸우자 라고 답했다. 둘의 관계는 사회적 시험을 받았다. 지은의 포스트가 여전히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지은은 불이처럼 사는 사람 많아요 라고 말했다. 민지는 차별을 이겨내자 라고 덧붙였다. 그 인터뷰는 지지를 모았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도덕적 타락. 지은은 그 비난에 강해졌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내적 갈등은 계속됐다. 지은은 내 선택으로 언니가 피해봤어 라고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는 함께라서 괜찮아 라고 위로했다. 그들은 함께 상담을 받았다. 관계 유지하기. 그 과정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은 대학에 진학했고 민지는 새 직장을 찾았다. LGBTQ 지원 단체에서. 고조된 드라마의 끝에서 지은은 가족과 화해했다. 어머니가 미안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변화는 천천히 라고 깨달았다. 민지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힘을 줬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웃었다. 이게 나야. 그녀의 여정은 끝났지만 질문이 남았다. 레즈비언 사랑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깨는 잘못된 선택인가?